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를 찍으며 본격적인 천스닥 시대를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2000년대 닷컴 돌풍 이후 코스닥 시장에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는데요. 코스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 힘차게 돛을 올리고 코스닥 시장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시장 개설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IT 벤처 붐이 일면서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IT 벤처기업 육성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장은 활황세를 맞게 되는데요. 1999년 7월 2000선을 돌파한 후 2000년 3월 10일 종가 기준 2834.49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0년 9월 15일 992.50포인트로 떨어진 뒤 20년 이상 1000선을 넘지 못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닷컴 버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새롬 기술이죠. 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1999년 8월 공모가 한 2,300원으로 상장을 한 새롬 기술이요. 이듬해 2월 주가가 28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수익률 12,000%의 신화를 썼던 새롬 기술 주가는 5,000원대로 추락하고 마는데요.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긴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2003년엔 300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엔 20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죠. 2019년 말 669.83포인트던 지수는 2020년 3월 19일 428.35포인트로 연저점을 찍은 후 급반등하며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의 빙하기 속에서 코스닥 시장은 탈불법, 자본 먹튀, IT닷컴 버블에 이어 바이오 거품 논란 등 여러 가지 스캔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 성공해서 규모가 커지면 코스닥 시장을 등지는 현상도 생기곤 하는데요. 창고에서 시작해 나스닥 시장에서 인정받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여전히 나스닥에 남아있는 이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이 혁신의 상징이라면 코스닥에는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포인트 돌파라는 점은 같지만 2000년 당시와 지금의 코스닥 시장은 사뭇 다른 풍경이죠. 천스닥을 앞두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이끈 빠른 증시 회복의 결실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색안경을 끼고 코스닥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죠. 오늘 코스닥 지수 장중 1000포인트를 찍고 다시 주춤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시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그 성장력 또한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앞으로의 밝은 빛이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한국 경제에 퍼지길 바라보며 오늘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팟빵 팟캐스트 계속해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또 라이브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특징주 공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1000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네. 오전장에서는 1000포인트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사실 보니까 앵커 브리핑도 저희가 코스닥으로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좀 천스닥 랠리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마냥 뭐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너무나 당연하겠죠. 매수자 입장에서 음.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간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쁨이지만 또 3월 달부터 또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을 좀 보게 되면은 또 많이 올랐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그 최종 승자는 아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 ETF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전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든 뭐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건 ETF, 지수 ETF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꾹꾹 참고 계속 가져오신 분이라면은 아마 계좌가 아마 빨간불이 그냥 환하게 환하게 그냥 예. LED 조명처럼 환하게 좀 비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이 코스피가 조금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약간의 뭐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코스닥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좀 중소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네.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들이 개인 투자분들도 있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봐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관련된 부품주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것처럼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뭐 완성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제네시스 신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들, 그 테슬라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부품 회사들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뭐 스템 반도체,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대형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서학개미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도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기업도 있지만 분명히 이 회사들이 부품까지 다 만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그와 관련된 숨겨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페선 이 정도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좀 숨겨진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 좀 극단적이지만은 좀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예. 시장에서 분명히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매란 얘기를 하는데 대형주가 좀 주춤하게 되면은 중소형주로 보게 되는 거고 중소형주가 주춤하게 되면은 대형주로 보게 되는 거고 여기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순환매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숨겨진 알짜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 가지 짧게 그냥 또 여쭤보면 저희가 앵커 브리핑에 얘기했다시피 전문가들마다 사실은 좀 의견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또 예측할 수 없는 시작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00년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예전하고는 기초 체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네. 좀 더 단단하고 튼튼해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아직까지는 어둡다, 뭐 암흑이다 이런 시각, 뭐 우려다, 버블이다 이런 것과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참 다양하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런 좀 심리 경계 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더 네.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반복이 된다고 좀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다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아예 다 돈을 못 벌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보는 판단 기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내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고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야지 손실이 나도 짜증이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이 나도 짜증이 예.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준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많이 올랐다라는 거.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무조건 거르기보다는 어쨌든 귀담아 듣는 것도 굉장히 참고하는 중요하고 거죠. 네. 참고하는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투자 원칙과 철학은 네.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결국 거죠. 본인이 매수 예.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기 그쵸.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이야기 앞서서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각종 경제 채널의 특징주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한올시스템, 신풍제약, 삼성중공업, SK, LG그룹주 선정됐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LG하우시스, 금호석유, BGF 리테일, 인텔리안테크, 셀트리온그룹주, 현대 BNG스틸, 러셀, 인지디스플레이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삼성전자 우선주 들어있고요. 알체라, 셀리버리, 현대차,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 BNG스틸, LG이노텍까지 담아봤고요. MTN도 역시 현대 BNG스틸 들어가 있고 금호석유, SFA 반도체, LG하우시스,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두산중공업, 서플러스 글로벌, LG이노텍까지 담았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일부 대형주 그동안 얘기를 많이 언급이 좀 많이 됐겠죠. 언급이 많이 된 대형주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시장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별주들 많은 거.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 강세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보인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어떤 성격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네, 시장이 아무래도 그 코스피 오늘 조금 1.6% 하락폭이 좀 큰데 만약에 조금 코스피가 이렇게 그 부침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개별주 장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아마 조금 많이 생소한 종목이라 봐야 되는데 알체라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어요. 예. 이제 뭐 이번 CS2021도 그렇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각됐었는데 그 전에 VR인지 AR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테마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S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알체라와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가 서두에 그 코스닥에 숨겨진 수혜주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AI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테마주 수혜주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유진 로봇, 로보스타 뭐 이런 로봇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됐었는데 예.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AI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수혜주 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스노우 카메라의 3D 얼굴 추적 AI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앞으로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스노우라는 회사고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앞으로 이 VR AR 사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AR, VR 첫 번째 어떤 그 시나리오가 모바일 홀로그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뭐죠? 최근에 봤던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첨단 기술 같은 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 화면 보면 홀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띄워서 막 하는 그런 것들 네, 막 있잖아요. 터치도 하고 네, 터치도 그런 거 하고 막. 말씀하신 거 눈앞에서 네, 보일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렇게 방금 말씀 홀로그램 기술, 모바일 홀로그램 기술이 앞으로 6G, 그러니까 지금 5G도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만약 6G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 기본 서비스로 장착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AI 기술이 VR이란지 AR 기술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네이버든지 카카오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네이버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AI에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해서 아마 이 회사가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쨌든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위험한 순간이 발생됐을 때 네. 알아서 이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현대차가 그 기술 때문에 보선 다이내믹스에 인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앞으로 AI 기술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자동차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알차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AI 수혜주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숨겨진 수혜주 중에서 하나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뭐 AI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AI 같은 경우는 알체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을 좀 자동차든 앞으로 어떤 그 신기술 쪽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이 예. 그 설계하는 팹리스 그리고 만드는 파운드리 쪽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DB하이텍, 예. 네페스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건 알지만 들어가기 너무 좀 부담스러워 가격이. 쉽지 항상 않죠. 말씀드리지만은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치. 내가 네. 생각하는 가격보다 오르면 무조건 많이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그죠?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네, 예.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코아시아라든지 AD 칩스라든지 위드텍이라든지 그리고 알체라 같은 종목들은 조금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할 만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만 있는 게 아니라 DSP라 가지고 디자인 솔루션도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솔루션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얘기가 나오는 회사가 코아시아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수익이 난 게 지난 3분기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조금은 숨겨진 수혜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알체라, 코아시아, 에이드칩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AI가 미래 먹거리로서 또 각광을 네네.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작년 한 12월쯤 상장한 그런 기업이네요. 네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LG노텍. 예. LG노텍. 그 LG그룹이 이제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일단은 LG노텍은 진짜 정말 또 무기를 하나 더 장착했다. 신성장 동력이 장착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만 많이 해요. 카메라, 애플 이 얘기 예.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전체 매출의 80%가 광학 솔루션 카메라 쪽이고 이 80%에 또 60% 여기서 또 70% 애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애플 동향에 따라서 흔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간 영업일보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광학 솔루션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마그나와 이 합작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OEM 쪽 그리고 전장 부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도 분명히 수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차량용 모터라든지 조명, 파워 모듈 이런 쪽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가 얼마만큼 마그나와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매출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광학 솔루션에 너무나 의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장 산업을 갈 수밖에 없는 사업 모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광학 솔루션 그리고 전장 부분이 어떤 시너지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이 두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캐시카우 효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LG노텍도 광학 솔루션에 치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장 산업까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 안정적인 이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방금 말씀하신 이런 네네.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저평가가 소위 말하는 PER, PBR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PER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어차피 분자는 주가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모는 실적이거든요. 예. 근데 저평가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주가에 앞으로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면은 저평가라고 봐도 무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증권사에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적 부분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죠. 어떤 종목을 또 네. 살펴봐야 할까요? 어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LG 하우스인데 예. 현대 비엔지 스테일입니다. 현대 네네. 비엔지 스테일인데 그 제가 제목 바로 들어가 버렸네 본론으로. 네, 본론은 그러게요. 바로 종목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그 현대 비엔지 스테일인데 그 LG 하우시스가
어찌보면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LG 계열사거든요. 계열사고 LG 하우스의 매출 30%가 이 자동차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LG가 전장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 소재 사업을 매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LG가 어쨌든 그룹이 좀 쪼개졌잖아요. 쪼개지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쪼개지게 되면서 LG 하우시스가 LG 전제 후광을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지만 가지고 왔을 때 안정적인 어떤 그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계열사들, 뭐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이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믿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뭐 수익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다른 방향성 이런 부분도 예. 좀 있고 어쨌든 LG 하우시스는 적자가 난 사업에 대한 매각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은 이제 시너지 효과 이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 BNG 스틸이 가져오게 되면서 뭐 자동차의 원단이란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량화 부품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완성차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그 경량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마 현대 BNG 스틸이 이 LG 하우스 차 소재 사업부를 가져와서 이 경량화 부품 사업부에서 얼마만큼 R&D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가 제가 보기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점상까지 갔거든요. 네. 매수는 못해요. 매수는 못합니다. 매수는 못하는데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간의 테마성이 아니라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실제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될지가 모르겠지만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진짜 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대 BNG 스틸은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은 이 현대 BNG 스틸이 사업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 차원에서 인수를 네네. 한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미래 이런 자동차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서는 또 올해 또 관심 분야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한번 담아 보시는 것도 네네. 좋겠네요. 일단은 네, 관심주로서요. 관심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박정식 대표와 함께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저희 박정식 대표와 함께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네, 파란불입니다. 뭐 이런 조정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장까지만 해도 좀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겠네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조금 수급이 안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외인이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그래도 초반까지는 선물 쪽에서는 그나마 좀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기관이 현물을 좀 강력하게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외인이 아예 선물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그러네요. 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외인과 기관 거의 1조 넘게 현물 순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이 8,200계약 정도 선물 매도 계약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점은
기관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개인 것까지 뺏어 먹을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현금 조금 확보하시면서 자금 조율만 조금 하신다면 현재 시장 리스크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30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되는데, 오늘 전일 양봉이 다 장악이 돼버렸어요, 음봉으로. 예. 그래서 3,137선이 혹여라도 깨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20선 저번에 좀 터치하려다가 못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060선 정도까지는 조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계열이 오늘 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다행입니다. 때문에 예. 코스닥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988선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시장 수급은 안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난 종목들 차익 실현하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포인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137선을 이탈하면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쨌든 좀 시장에 힘을 내주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특징주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SFA 반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SFA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 조금 공격적으로 뭐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외신 언론의 예. 보도가 좀 나왔었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상당히 딸리면서 지금 홍콩계 대만계 지금 반도체 회사까지도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15% 내지는 20% 정도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다 급등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TSMC까지도 15%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또 외신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서플러스 글로벌, SFA 반도체, 코아시아, IA,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그네틱스 등이 지금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7,600원 정도 자리까지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어디서 매도할지만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일단은 오늘 좀 고점 라인, 대략 한 8,000원에서 8,100원 라인이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만약에 내일 이 라인, 8,100원 라인을 완벽하게 그냥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조금 더 홀딩 포지션, 슈팅 나오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8,10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밑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건 저항을 받는 흐름이니까 거기서는 좀 매도 정리하시고 다시 좀 관망을 하시다가 재접근 전략을 다시금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녹십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유통될 날이 머지 않았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통 그 결정을 식품약품안전처에서 일요일 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녹십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위탁 생산 CMO로 올해 높은 승기성 또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좀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막 상승력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덧 자산 1조 대비 현재 시가총액 거의 6조 가까이 올라오면서 한 6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고점 라인 대략 53만 원 라인을 기술적으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시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53만 원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6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일 53만 원 돌파 여력 체크하시고 돌파 못하면 매도 포지션, 돌파하면 62만 원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는데 지금 두 종목 다 어쨌든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따라가는 매수는 좀 힘들다고 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심 있게 보고는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을 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뭐 거래량 기관과 외국이 계속 던져내고 있고 개인만이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예. 저도 오늘 그렇게 많이 현금을 확보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은 종목들 중에 이슈를 품고 있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시장이 무너져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보셔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 이미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데 오늘 시장 하락력과 같이 밀리는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다시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올 여지가 생겼을 때 재매수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 이 외인의 수급이 오늘 현물과 매도 수급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한 3일 정도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3일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금 문제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일 안에 만약에 수급이 다시 전환이 된다면 이건 단기 조정력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일 연속 오늘과 같은 이 매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금 선물을 매수해주는 기관 수급까지도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좀 강력하게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조금의 이 자금 조율만으로도 현재 시장 하락력을 충분히 견디고 수익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종목이 중요하고 그 종목의 테마보다는 좀 실적을 좀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다는 거죠. 실적과 이슈, 저평가,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를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이에 부합되는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 섹터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그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키지 테스트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이번에 좀 부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하지만 그래도 3분기서부터 영업이익이 조금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160억 정도 장비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이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이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삼성 메디코스를 지난번에 인수를 했고 이번 1월에는 이 백신 유통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이 송정약품을 지분 53%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체인 관련으로도 엮여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서 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순자산 가치 776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300억으로 그렇게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기술적으로도 옆으로 지금 횡보 추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손절 라인은 대략 한 8,800원 잡고 여러분들이 8,8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1차적으로 좀 나타나게 된다면 시세를 조금 한 대략 10% 이상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고 돌파되면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텍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고요. 2.72% 강세 9,050원의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가 9,000원 이하, 손절가는 8,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11,000원 정도, 그리고 좀 더 높게 보면 12,000원 선까지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심주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생각보다 좀 코스피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네. 수급 상황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거의 3조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3조 가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개인들의 이런 상황, 수급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예, 자, 고객 예탁금은 지금 1월 달에 74조, 75조 가까이 찍었다가 지금 한 70조 수준이네요. 지금 정확히 68조 정도. 68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 75조에서 68조, 한 6, 7조 빠졌고 신용융자가 지금 67조. 신용융자가 거의 70조 정도 돼요. 예. 그리고 MMF에서 그 자금이 2021년 앞두고 작년 연말에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MMF가 완전히 확 그래프가 꺾이면서 MMF가 70조 정도 있다가 12월 16일 날 2021년 초반에 거의 68조. 그러니까 여기서 한 3, 4조가 흘러나와서 이게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식 그 증권에 넣어놓으셨다가 그걸 빼가지고 주식 투자 하시려고 고객 예탁금 넣고 신용융자 땡기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 MMF가 다시 찼어요. MMF 찼고 주식형 수익증권도 간접 투자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간접 투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니까 그 MMF는 다시 채워넣는데 아마 다른 또 신규 자금이 MMF 대기 자금이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었으나 아직도 70조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형 수익증권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은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예. 개인이 오늘 단기 수급 동향으로 보면 3조 가까이 사고 있고 외국인 1조 4천억, 기관 1조 5천억 정도 거래소 기준이요. 그 정도 팔고 있죠. 예. 기관은 다 팔고 있어요. 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돈이 들어오는데도 팔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투신해서 그 자금으로 펀드를 사겠죠. 펀드에 돈을 넣을 텐데 지금 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팔고 있어요. 연기금은 뭐 보니까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던데 주식 비중이 다 차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다고 뭐 그 얘기는 나오는데 밉게 느껴지나 봐요.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관을 조금 뜯어보니까 네. 지금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 연기금이거든요. 그럼 연기금은 그렇다고 치고 설명을 했으니까 주식 비중 늘어나가지고 그냥 주식 가격이 올라서 비중이 높아서 그냥 그 자동적으로 팔고 있다고 했어요. 연기금에서.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금융투자도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투자 신탁은 지금 펀드 자금을 받아서 펀드 매니저가 분기별이나 그 분기 말이나 그때 결산을 하는데 그래서 퇴출되거나 뭐 신입이 다시 들어오거나 하는데 금융투자는 일주일 못하면 잘려요. 여기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완전 피 튀기는 경쟁이 그래서 이건 단기 투자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단기 투자건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건 지금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의 이런 유일한 순매수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개인 지금 3조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장 상황 보면서 비투 영끌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 70조의 이 신용융자 이 70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은 너무 두렵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고객 예탁금이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신용융자가 는 거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더 는다면 부담이 없다는 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서우면은 완전히 박살 나 있는 거 가셔야 되는 거고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투기보단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각종 경제 채널 관심주 또 알아보시죠. 이데일리 TV입니다. 참 좋은 여행, AP위성, PN풍년, 뉴지랩, 힐라홀딩스, ABL바이오 선정을 했네요. 한국경제TV입니다. 상신 EDP, 우리손 FNG, 솔브레인홀딩스, 유니퀘스트, V원텍, 그리고 LG이노텍, 현대글로비스, SM까지 담았고요. 매일경제TV 한양 ENG, 넥센타이어, 카스텔바작, 셀리버리, 뉴파워 프라즈마, 그리고 키움증권, 두올, 상하프론테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입니다. 펄어비스, 호텔신라, JYP 엔터테인먼트, ST팜, 대양전기공업, LG U+까지 담았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이야기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예, 펄어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게임주가 괜찮아요. 게임주는 원래 방어적인 습성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로 떴죠 좀. 근데 BBI주 중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중에 G가 제일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게임 업종이랑 K 컨텐츠로 얘기되는 예. 뭐 중소형주는 A스토리, 대형주는 뭐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사태가 만약에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했을 때도 과연 뭐 요즘에 논쟁이 심하게 붙고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바냐, 뭐 옛날에 애플 삼성 바가 싸우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영화관이 열리면 이제 죽을 거다. 한쪽에서 엄청 그러고 있고 네. 한쪽 사람은 장난하냐고 넷플릭스를 뭐 컨택트 시대 간다고 안 볼 거 같냐고 너네 영화 산업 끝났다 뭐 이런 완전 되게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예. 게임도 똑같아요. 게임도 너네 게임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해서 그나마 한 거지. 밖에 나가고 여행 다니고 하면은 게임 이 정도 할 것 같아? 이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야, 한 번 게임 맛들이면 못 끊는다. 너네 컨택트 시대가 와도 게임은 영화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자기 관점에 따라 투자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BBI주 중에 제일 안 오른 건 사실이다. 그건 팩트고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신작 모멘텀들이 많이 있어요.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오고 그리고 리니지 M이 대만하고 일본에 출시가 돼요. 2M이. 그리고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후속작 붉은 사막이 나오고요. 컴투스도 서머너즈 워 후속이 차례대로 2개가 나와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게임의 신작 모멘텀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 올랐기 때문에 게임주가 방어적인 습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음식료나 게임 이런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거 업종이 방어력을 나타내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까지 붙은 산업이죠. 예. 그리고 언컨트고 왜냐면 언택트 시대에도 강한데 컨택트 시대가 되면 우리 그 연말에 비대면으로 열려버렸잖아요. 네. 원래 그 뭐죠? 부산에 그 코엑스 같은 데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네. 거기서 엄청 크게 게임 그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이제 더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펄어비스 지금 신고가인데 30만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더 넘어설 걸로 본다라고 봐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예, 보시나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잘 나가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적으로 잘 나가게 되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뭐 첫 번째는 길게 해서 이거는 예, 그 현대기아차가 좋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형주가 조정받고 있긴 한데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제 완전 탈바꿈해서 뭐 더 가치를 주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뭐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현대글로비스도 따라가는 거고 정의선 회장이 이제 젊으신 분들 다 들어오잖아요 보면 신세계 정용진 그리고 두산 박용만 현대 정의선 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젊은 피가 하는 게 다 달라요. 정용진 부회장은 화성에 테마파크 짓고 SK 와이번스 인수설 돌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뭐 충당금 털고 확 털고 이제 기아차, 현대차 다 전기차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고 두산도 안 되는 사업들 다 면세점 다 그 말아먹은 것들 다 없애고 이제 그 친환경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젊은 세대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점수를 매기면은 대기업들의 커다란 변신이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50대 초반에서 60대까지가 가장 열심히 발빠르게 일하는 세대잖아요. 아무래도 세대가. 그래서 그 대기업 CEO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 그 점유율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것도 네. 뭐 30만 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것도 지금 21만 8천 원대는 3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어쨌든 뭐 현대 기아차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관심 있게 좀 근데 뭐 보시길 제가 아주 바라겠고요. 좋아하진 않는데 자동차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주가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휠라홀딩스입니다. 지난번에 관심주로 오셨던 그런 가져왔나요? 종목이네요. 네, 예. 휠라홀딩스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 그 휠라라는 메이커가 의외로 잘 돼요. 저는 휠라 솔직히 저는 저는 나이키 리복 다음으로 휠라를 제 마음속에 그렇게 포지션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돼 있었어요. 예, 예. 나이키 그 리복 휠라 프로스펙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엔 그래요. 제 마음속에 제 기준이. 네. 근데 휠라가 중국에서는 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포지셔닝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 안타스포츠랑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안타스포츠랑 휠라홀딩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중국에서 휠라를 팔아요. 휠라 메이커를 안타스포츠가. 근데 휠라를 비싼 가격에 포지셔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나이키가 최고였고 마이클 조던이 최고였거든요. 예. 휠라는 좀 나이키보다 싼 거 그냥 아닌가? 근데 휠라를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잘 팔렸어요.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화장품, 중국 쪽의 임플란트, 중국 쪽의 보톡스 이런 거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휠라가 살아나고 그리고 북미에 있는 아큐시네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골프 용품과 골프복 업체 이것도 좋기 때문에 네네. 북미랑 중국이 같이 살아나는 소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방어업종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이런 소비재들 있죠. 네. 필수적으로 입어야 돼. 의식, 주 이런 것들이 강력한 방어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6만 원 정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6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의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어떤 네, 거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날입니다. 네. 미리 이렇게 방어주로 옮긴 건 아니고 성장주인데 그러니까 방어력이 있는 기본적인 거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는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예. 안 오르는 것들로 사실은 뭐 반도체나 배터리 수익 실현해서 다 일로 옮기라는 전략이었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상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뉴스도 나왔지만 설화수가 후한테 뒤진 뉴스는 나왔는데 예. 화장품 전체 매출이 LG생활건강한테 뒤져버렸어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 자랑하는 거는 방판이거든요. 우리 응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죠. 아주머니들 누워있는데 얘기하면서 누가 방판 사원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태평양이에요.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자식들 키웠고 태평양의 자랑거리였고 아모레퍼시픽의 자랑거리였어요. 예. 근데 그게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그 전에 사드 보복 사태를 맞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드디어 중국에서 방판을 합니다. 이 소식이 나왔던 걸 몇 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독이 됐어요. 독이. 방판을 한다는 게 처음에 영업력이나 뭐 이런 자랑거리는 되는데 그게 오프라인이 완전 막혀버리면 그 방대한 조직이 다 허수로 나가는 인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LG생활건강은 그때 온라인을 집중 공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이 나와버린 거고 거기서 왜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그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 있죠. 정유경. 예, 예. 그분이 연작을 출시했는데 그게 한방화장품 프리미엄이에요. 연작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거죠. 설화수가 흔들릴 때 후는 치고 나갔고 연작의 3위가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디비치가 있어요. 지금 이경민 원장이 만들었는데 신세계에서 가져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렸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기초에서 시간이 없죠. 지금 스킨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색조 브랜드 요게 대박이 나서 예. 아까 말한 대로 똑같아요. 휠라홀딩스가 중국이 회복되는 거랑 똑같이 신세계가 중국이 회복되면 여기서 화장품이 제일 먼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비디비치 플러스 연작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로이비란 게 런칭을 했는데 그 MG 세대 겨냥한 신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컨템포러리 라인이라고 요즘에 준 명품이라고 더 뜨는 거 아시죠? 준 명품이라고 더 예.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잘 들여와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SI 빌리지 이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방어력 플러스 성장성이 있는데 덜 올란 부분 이쪽으로 지금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세계 알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얘기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입니다. 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 잡아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다음에 더 뒷이야기 더 많이 듣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 제가 앞에 너무 썰을 길게 풀어가지고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12시 50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